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냐면 일렉트로매그네틱 인터랙션을 보려면 먼저 맥스웰's 이퀘이션, 그럼 왜 일렉트로매그네틱 인터랙션을 쓰는데 왜 우리가 맥스웰의 이퀘이션부터 시작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파이널 고울이 뭔데 맥스웰 이퀘이션부터 시작하냐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전자, charged, electrically charged 일렉트론이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랑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느냐 하는 그 인터랙션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해밀토니안을 얻으면 전자를 기술하는 웨이브 이퀘이션이 만족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파이널 고울은 전자가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랑 어떻게 인터랙션하는 해밀토니안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왜 맥스웰 이퀘이션부터 시작하냐는 거죠. 당연히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니까 맥스웰 이퀘이션부터 시작하지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복잡한 식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걸 쓴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해밀토니안은 다음과 같은 식에서 유도되는 포텐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쓰면 이 식이 가지고 있는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물론 맥스웰이 처음에 노티스한 것처럼 B와 E를 서로 익스체인지를 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비슷한 표현이 되는 시미트리도 있는데 우리 이 안에 복잡한 4개의 식이 있지만 이 식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시미트리가 있는데 게이지 시미트리라는 시미트리가 있는데 그 시미트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시미트리를 볼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랑 매그네틱 필드가 그 시미트리를 만족을 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인터랙션, 해밀토니안 혹은 우리가 관심 있는 전자를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도 그 시미트리를 만족하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는 지금은 매터도 하나도 없죠. 물론 여기 있는 다음과 같은 게 우리가 charge density 이런 게 일렉트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charge면 charge density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지금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로나 J는 클래시컬한 퀀티티들을 얘기해요. 물론 여기 있는 B랑 E도 클래시컬한 퀀티티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퀀텀 미케닉스를 한다는데 모두가 클래시컬하면 도대체 퀀텀 미케닉스는 어디 갔냐? 일렉트론만 퀀텀 미케니컬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쿨럼 포텐셜을 봤을 때도 쿨럼 포텐셜을 주는 소스는 클래시컬하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클래시컬 소스가 그럼 과연 클래시컬하냐? 차지가 모여있으면 그것도 틀림없이 마이크로스코픽한 애텀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우리 그러면 그런 걸 전부 다 그런 퀀텀 미케니컬한 퀀티티로 바꾸고 그렇게 바꿀 수도 있죠. 혹은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를 퀀텀 미케니컬하게 기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하는 건 복잡한데 물론 fully 퀀텀 미케니컬한 거란 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 소스 전부 다 퀀텀 미케니컬하게 다룰 수 있으면 가장 fully 퀀텀 미케닉스를 이용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처음에는 일렉트릭 필드랑 매그네틱 필드도 익스터널 소스에 의해서 주어진 클래시컬한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 로랑 J도 익스터널 소스, 일렉트릭 필드랑 매그네틱 필드를 제너레이트하는 클래시컬 소스, 다만 일렉트론만 퀀텀 미케니컬한 걸로 봐요. 그럼 퀀텀
미케니컬하게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프랙티컬하게는 이런 건 전부 다 넘버예요. 그 다음에 웨이브 펑션, 일렉트론을 기술하는 모든 피지컬 베리어블만 오퍼레이터로 기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스텝 더 나가면 우리가 학부의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에서 한 스텝 더 나간 게 뭐냐면 오케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까지 퀀타이즈 하자. 소스는 계속 클래시컬 소스로 놓고 다음과 같은 어프록시메이션을 우리가 세미 클래시컬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이 중에서 대학원에 가서 다시 양자역학을 배우면 대학원에서 양자역학이 1년 코스인데 1년 코스의 마지막 이 정도 과정에 오면 모든 걸 풀리 퀀타이즈한 버전을 배울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있으면 맥스웰, 우리가 여태까지는 맥스웰 이퀘이션과 우리 일렉트릭 차지가 컨서브 된다는 거, 일렉트릭 차지가 컨서브 된다는 게 이 맥스웰 이퀘이션이 만족하는 숨어져 있는 시미트리의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사실이긴 해요. 그 겉으로 보기엔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컨티뉴, 그러면 일렉트릭 차지가 컨서브 된다는 거는 우리가 뭘 보냐면 다음 같은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냐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여기는 요식에다 집어넣으면 epsilon 0 EDT, 여기다 다이버전스 J를 취한다, 다이버전스를 취한다면 뮤0로 나눠주면 컬의 다이버전스 취하면 0이죠.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1 over 뮤0 C squared DEDT, epsilon 곱하기 뮤, epsilon 0 곱하기 뮤0가 지금 다 SI 유닛이에요. epsilon 0랑 뮤0를 곱한 게 C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0이에요.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우리가 보통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인디펜던트하게 어떤 컨서브 퀀티티가 있으면 그게 컨서브 된다는 걸 컨티뉴티 이퀘이션으로 보이는데, 이 안에 있는 맥스웰 이퀘이션에서는 그 일렉트릭 차지가 컨서브 된다는 게 임플리시트하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 따로 다른 새로운 보존되는 양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컨티뉴티 이퀘이션, 보존되는 양이 있어요. 일렉트릭 차지가 보존이 되죠. 일렉트릭 차지가 보존이 되는 게 이 4개의 이퀘이션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좀 있으면 이제 볼게 될 텐데. 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은 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다음과 같은 클래시컬 소스에 의해서 제너레이트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 안에 일렉트론이 있으면 그 안에 받는 일렉트론은 힘을 받는데 로렌츠 포스를 받죠. 로렌츠 포스는 전 일렉트론인 경우 M 차지가 마이너스 2라고 씁시다. 2가 파지티브 프로톤의 차지라고 하고 마이너스 2가 파지티브 넘버라고 하고 일렉트론은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고, 그럴 경우에 로렌츠 포스가 만족하는 를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다음과 같은 양이 되죠. 다음과 우리 이거는 위에 있는 맥스웰 이퀘이션의 시미트리를 본 거고, 여기 있는 이거는 우리가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썼냐? 물론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는 차지 파티클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주는 해밀토니안을 컨스트럭트 할 거예요. 해밀턴은 무슨 기준으로 컨스트럭트 하냐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컨스트럭트 한다 이거예요. 차지가 컨서브 되는 시미트리가 있고, 또 하나는 해밀토니안을 구하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할 수 있죠. 해밀턴스 이퀘이션 오브 모션. 해밀턴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로렌츠 포스를 프로듀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같은 두 개의 프린시플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디라이브 할 거예요. 말은 복잡하고
물론 수식도 복잡해요. 하지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복잡한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고울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면 우리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 차지 파티클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구하고 싶은데 어떤 프린시플로? 차지가 컨서브 되고 그 다음에 그 해밀토니안에서 나오는 이퀘이션, 클래시컬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로렌츠 포스를 주도록 우리 해밀토니안을 컨스트럭트 하겠다. 이게 두 개의 가이딩 프린시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가이딩 프린시플은 좋지만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겠냐 이거예요.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막막한데 우리가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배웠을 때 했던 방법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맥스웰 이퀘이션 4개 중에 2개는 익스터널 소스에 의존하는 양이고 2개는 익스터널 소스에 인디펜던트한 양이죠. 익스터널 소스에 인디펜던트한 양부터 시작해요. 다이버전스 B가 0이라는 거는 B는 어떤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니죠. 벡터의 컬로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컬의 다이버전스는 항상 아이덴티컬리 0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B를 다음과 같이 쓰겠다 이거예요. A의 데리버티브로 주어져 있으니까 물론 데리버티브가 좀 복잡한 형식으로 벡터 프로덕트라는 걸로 복잡한 형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A에 대한 데리버티브죠. 어떤 양의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을 얻었으면 그때 데리버티브를 취한 이 양을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양이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죠. 그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에 여기다가 A가 어떤 임의의 함수여도 임의의 벡터여도 여기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걸 만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디펜던트한 양 여기다 집어넣으면 B에다가 컬 A를 집어넣으면 컬 E 플러스 EADT 이게 0이죠. 어떤 벡터에다 컬을 취해서 항상 0이 되려면 이거는 어떤 스칼라의 그레디언트이기만 하면 돼요. 그죠? 어떤 양의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는 항상 컬을 취하면 0이죠. 그래서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는 요 양을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라고 놓으면 앞에 마이너스 수준이 컨벤셔널한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집어넣으면 되죠. 어떻게 하든 마이너스 DADT.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는 스칼라 포텐셜 파이랑 벡터 포텐셜 파이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산해 봅시다. A랑 파이는 A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개, 파이가 1개, 4개죠. B랑 E는 6개네. 그럼 어떻게 4개로 6개를 구할 수 있나? 그건 아니에요. 여기 컬을 취하면 이거에서 3개의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가 나오고 여기서도 그레디언트를 취했기 때문에 3개의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가 나오죠. 우리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렇게 세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놓으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놓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로 우리가 앞으로 피직스를 기술하지 않고 A랑 파이로 기술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으로 볼 때는 A랑 파이를 쓰는 게 좋은데 근데 A랑 파이를 쓰는 걸 보면 B랑 E는 물리적으로 측정을 하는 양이니까 어떤 주어진 E랑 B가 있으면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지만 A랑 파이는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수배만큼 더해줘도 똑같은 걸 주죠.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주죠. 왜냐하면 상수는 데리버티브로 치면 항상 0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은 유니크하게 결정되지 않아요. 상수만큼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상수만큼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이 되냐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텐셜인 경우에 항상 그 차이를 생각하니까 어디 기준점을 두면 되죠. 기준점을 두고서 결정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건 문제가 아닌데 상수만큼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상수가 아닌, 상수라는 거는 공간의 모든 점에서 똑같은 양만큼 변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공간마다 다르게 변하게 해도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A'을 새로 정합시다. G는 일반적으로 R과 T에 의존하는 임의의 함수인데 임의의 스칼라 함수 G에 대한 그레디언트. 왜냐하면 컬을 취하면 스틸 이게 뭐냐면 이건 컬을 취하면 0이죠. 다음과 같이 놓고 phi는 phi 프라임을 phi 플러스 dg dt 앞에서 우리 도입한 g라는 양을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집어넣으면 마그네틱 필드는 이걸 컬을 취하면 되죠. 다음과 같이 디파인한 거에 대한 새로운 b 프라임은 컬 a 프라임 컬 a 마이너스 컬 에다 그레이디언트 이건 0이죠. 아이덴티컬리 컬을 취하면. 그러니까 컬 A 프라임은 컬 A랑 같아요. B는 똑같죠.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phi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dg dt 마이너스 1 over c dA dt 여기 왜 c가 붙었지? 내가 왜 c를 붙였지? c가 없이 마이너스 dA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ddt 그레이디언트 g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다음과 지워져서 캔슬이 돼서 역시 일렉트릭 필드를 주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얻었어요. 우리가 스칼라나 벡터 포텐셜을 상수만큼 옮기는 거는 it's fine. 여러분들이 포텐셜이나 포텐셜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절대값, 어떤 상수만큼 더 더해주는 건 피직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컬 A, B나 E를 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경우는 다르죠. 임의 함수 G를 도입해. 이거는 뭐냐면 모든 점마다 스페이스타임의 모든 점마다 다른 값을 준다는 거예요. 펑션이니까. 다른 값을 줘도 다음과 같이 새로 정의하면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준다 이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결정되는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은 없어요. 한 개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임의의 G에다가 G를 넣고 다음 같은 걸 더해주면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줘요.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 혹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해밀토니안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에너지 덴시티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밀토니안 혹은 이 시스템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게이지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게이지 시미트리의 결과가 차지 컨서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이에 스텝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물론
게이지라는 게 그럼 그렇게 무슨 복잡한 얘기냐? 그렇잖아. 이게 사실은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포텐셜들을 각각의 점마다 다른 값을 변화시켜서 만든 걸 트랜스포메이션을 로컬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공간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값을 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물론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은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의 부분 집합이죠. 그죠? 이거를 상수로 놓는 게, 임의의 펑션 g는 상수를 항상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은 항상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로컬 인베리언스가 있으면 그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인베리언스도 있어요. 그 글로벌 인베리언스 때문에 사실 나타나는 결과가 차지 컨서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아주 묘하게 섞여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헷갈리죠. 그럼 우리는 A랑 파이를 써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쓰고 싶은데, 주어진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벡터 포텐셜 A와 스칼라 포텐셜 파이를 정할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어떻게 풀긴 우리가 원하는 걸 골라서 하면 되죠. 아무거나 우리가 그렇게 인피니틀리 많은 초이스가 있다면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쓰기 좋은 거, 우리 마음에 드는 거, 우리가 보기에 예쁘게 생긴 걸로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게이지를 choose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이지 초이스를 할 거예요. 아무거나 어떤 거라도 성립하면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되죠. 일단 게이지를 choose 하면 그 다음부터는 A와 파이가 유니크하게 결정되게 우리 게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피직스는 다음 같은 게이지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인디펜던트 해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같은 얘기를 하면 틀림없이 게이지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구색에 딱 맞는 게이지 초이스가 도대체 뭐가 있냐? 물론 인피니틀리 많이 있죠. 그걸 구할 수 있는, G를 구할 수 있는 값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이지 초이스 중에 하나가 쿨럼 게이지예요. 쿨럼 게이지는 어떤 게 쿨럼 게이지냐면, 이게 어떤 때 유스풀하냐면 로가 타임 인디펜던트, 차지 덴시티가 타임 인디펜던트 하다는 게 뭐죠? 스태틱 차지 디스트리뷰션.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스태틱 할 때, 정지하고 있을 땐 이들 사이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은 쿨럼 포스밖에 없죠. 그죠? 나오는 건 일렉트릭 필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유용한데, 이 경우 게이지 초이스를 어떻게 하냐면, 영으로 놓는 게 쿨럼 게이지의 초이스예요. 이렇게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E를 아까 어떻게 썼죠? 그린 파이 마이너스 DADT 라플라시안 파이 마이너스 DDT 다이버전스. 스페이셜 데리버티브랑 타임 데리버티브는 순서를 바꿔서 상관없어요. 서로 커뮤트해요. SI 유닛에서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럼 나오는 이퀘이션이 뭐냐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전자계학 시간에 많이 본 거죠.
스태틱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을 때 쿨럼 포텐셜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보아송 이퀘이션이라는 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거의 솔루션이 쿨럼 포텐셜이에요. 이걸 다이버전스 A를 0으로 놓으면 그때 구해지는 스칼라 포텐셜을 쿨럼 포텐셜로 만들기 때문에 쿨럼 게이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non relativistic 케이스를 볼 때 우린 소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지해 있는 프레임에서 볼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소 원자 같으면 프로톤이 정지해 있는 프레임에서 프로톤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하는 소스를 주죠. 정지해 있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우리 그런 non relativistic한 경우는 쿨럼 게이지를 취하는 게 피지컬 인터프리테이션 하기에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모든 계산들은 쿨럼 게이지를 가지고 우리 할 거예요. 그럼 세상에 쿨럼 게이지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또 한 가지 얘는 뭐 얘야 인피니틀리 많이 있지만 로렌츠 게이지 이건 relativity가 들어올 경우에는 relativistic invariance를 가지도록 게이지 초이스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초이스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3디멘셔널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이건 인베리언트 하죠. 스칼라니까. 스칼라는 로렌츠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죠. 그렇지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지 않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인베리언트한 컨비네이션은 로렌츠 스칼라를 만드는 건데 로렌츠 스칼라를 어떻게 만드나? 여기도 안 썼나? 로렌츠 스칼라를 어떻게 만들더라? 다이버전스 A d phi dt 1 over C 1 over C 다음과 같이 만들면 되죠.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컨디션이에요. 이 컨디션 쓰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E랑 A를 끄집어낸 거는 전부 다 매터의 인디펜던트, 익스터널 소스의 인디펜던트한 걸 집어넣기 때문에 이 식을 매터의 익스터널 소스의 디펜드하는 이퀘이션에 집어넣으면 디펜드하는 이퀘이션이 뭐였었냐면 다이버전스 E는 다이버전스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hi 마이너스 dA dt C를 내가 C를 굉장히 어디서 많이 빼먹은 것 같네. C를 별로 빼먹은 것 같지 않은데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나? 아까 내가 왜 자꾸 C에 대해서 내가 헷갈리냐면 여기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여기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이 일렉트릭 필드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hi 마이너스 dA dt 여기다가 사실 1 over C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집어넣을 때 내가 이거 자꾸 빼먹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모든 상수를 1로 놔요. 그러니까 C도 1, H바도 1, 뉴턴 상수도 1, 월츠만 컨스탄트도 1, 다 이렇게 1로 놔요. 그러니까 자꾸 1로 놓고서 헷갈리다 보니까 이걸 안 넣는, 다시 이제 바꾸는 게 문제죠. 그래서 자꾸 내가 헷갈려서 안 넣는데 만약 넣는다면 우리 쉽게 볼 수 있어요. CT가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길이로 나누는 거니까 이것도 길이로 나누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걸 쓰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중에서 여기다 다 C만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여기서도 1 over C 1 over C 다음과 같이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서도 다음과 같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음 같이 있고, 우리 이 식을 쓰면 마이너스 라플라스 n phi 마이너스 1 over c ddt 다이버전스 a죠. 다이버전스 a는 요걸 쓰면 되죠. 그럼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1 over c d phi dt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phi 플러스 1 over c squared d squared phi dt squared 로 오버 엡실론 0. 다음 같이 주어지죠. 이 식의 솔루션 phi는 더 이상 쿨럼 포텐셜이 아니죠.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오퍼레이터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 오퍼레이터로 주어진 이퀘이션이 우리가 말하는 웨이브 이퀘이션이에요. 프로퍼게이팅 웨이브에 대한 이퀘이션은 항상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phi의 솔루션은 1차원인 경우에는 x 플러스 vt 아니면 x 마이너스 vt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 솔루션 둘 중에 하나죠. 웨이브 이퀘이션이에요. 속도는 c로 움직이는 웨이브 이퀘이션이죠. 또 하나는 d dt 이건 좀 어렵지만 dt 2를 뭘로 놨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hi 컬 a 마이너스 1 over squared 이거의 dt죠. 이거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죠. 요거는 d phi dt는 마이너스 c 곱하기 다이버전스 a니까 요 양은 c 곱하기 다이버전스 A. 다음 거 쓸 수 있나?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로 미분했으니까 C 마이너스 C 다이버전스 A에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얘기죠. 다음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C 제곱이 왜 이게 C 제곱이지? C죠. 왜 이렇게 헷갈리지? 다음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양은 다시 쓰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over C squared 이 양이 되죠. 이게 뭐가 되냐면 뭐랑 같다 그랬더라? 뮤즈로 J랑 같다 그랬죠. 제곱이 맞지 않나요? 왜? 맥스웰 이퀘이션 맥스웰 이퀘이션 1 over C 제곱인가? 아, C 제곱이지? 맞아. C 제곱이면 내가 뭘 잘못 쓴 거야? 여기 C가 하나 더 붙어야 되나?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미분하는 건데 컬 B 1 over C 제곱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디멘션이 안 맞네? C를 이게 C 제곱이라고? 그런가? C 제곱이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아니죠? 내가 왜 C를 1로 놨지? 한번 있어보자.
내가 아이씨. 여기가 C 제곱. 로렌츠 컨텐션 이게 C 제곱이네. 이게 C 제곱인가? 그럼 내가 아까 쓴 걸 다시 다 잘못 썼어. 아까 다시 쓴 게 뭘 잘못 썼냐면 이게 맞는 아까 C를 내가 괜히 잘못 집어넣고 미안. 이게 다 없으면 이건 제대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C가 없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약간 헷갈렸어요. 내가 노트에는 이렇게 썼는데 괜히 내가 쓸데없이 딴짓을 하느라고 그러면 요게 없는 거고 요게 C 제곱이죠.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도 이거를 보면 여기 컬 B 마이너스 1 over C 2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제대로 주어지고 원 오버 스퀘어드 요게 없네. 요게 없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러면 요게 다이버전스 A니까 여기서 C 스퀘어 분의 1 d dt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요게 C 제곱.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복잡하지만 지금 C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지만 마지막 결과를 쓰면 요걸 다시 잘 정리를 해서 쓰면 컬 A 마이너스 gradient divergence A A는 앞에 있는 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다시 쓰면 되죠. 요게 C가 여기 없는 양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over C squared 뒤에 있는 것부터 쓰면 D squared A dt squared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인가? 이게 내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썼으니까 플러스죠. 플러스가 되고 이것도 플러스 1 over C squared d phi dt 이렇게 써야 되네. 부호가 제대로 돼 있나? 가만히 있어보자. 마이너스 1 over C d phi dt 컬 주어지고 마이너스 1 over C squared 마이너스 gradient phi 마이너스니까 이게 전부 다 플러스네. 오케이. 다음 같이 주어지죠. 첫 번째 텀이 이상한데? 요 텀이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요게 d phi dt가 마이너스 C 스퀘어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죠. 요게 플러스가 돼야 되죠. 오케이. 해피. 다음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보면 이게 이 식을 다시 쓰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 있는 양 1 over C squared dA dt 플러스 gradient로 묶으면
d phi dt 이거죠. 게이지 초이스에 하면 이게 0이죠. 그래서 이걸 없애겠다는 거야. 다음 같이 쓰면 이 양은 우리 어떻게 쓰나? 백캡 룰을 쓰면 divergence A 마이너스 A인데 이걸 쓰면 divergence A가 남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d phi dt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요게 남고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이걸 쓰고 그렇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왜 이렇게 헷갈리냐? 첫 줄이 약간 잘못된 거. 맨 위에 이거? 네, 크로스가 크로스 A 뒤에 텀이 없어야 되고. 그 뒤에 텀이 없어야 되나? 네. 여기서 이걸 또 썼죠. 이걸 쓰고 또 썼죠. 내가 잘못 썼어. 이게 없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집어 넣으면 그만큼 빼주면 되지. 그죠? 이게 없으니까 이거는 이걸 넣어준 것만큼 빼주면 되죠. 그리고 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양이랑 캔슬이 돼서 남는 게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A 플러스 1 over C squared D squared A dt squared 요게 뮤 제로 J가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 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해요. 그래서 뭐냐면 A랑 파이가 전부 다 속도 C로 프로퍼게이트 되는 웨이브의 솔루션이에요.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는 물론 렐러티비티에서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툴이 있지만 우린 지금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게이지 초이스가 있지만 우리 그거를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쿨럼 게이지 초이스를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 지금과 같은 기본적인 엑서사이즈를 했으면 우리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쓰냐면 non relativistic 해밀토니안을 1 over 2m Q가 좌지일 때 다음과 같이 쓰는데 우리 전자인 경우에는 Q가 마이너스 2니까 다음과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해밀토니안을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쓰려면 우리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조건을 쓰면 돼요. 하나는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이 클래시컬 이퀘이셔널 모션을 주냐 하는 문제랑 또 하나는 과연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리절트를 주느냐 하는 걸 찾아보면 되죠. 우선 이퀘이셔널 모션을 보면 해밀턴스 이퀘이셔널 모션을 쓰면 dxi dt는 해밀토니안을 pi에 대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건데 이거는 p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걸로 씁시다. 1 over m pi eai
dpi dt는 마이너스 dh dxi. 요거를 한번 미분하고 1 over m 마이너스 p k e to the ak 에다가 요걸 미분한 거 e dak dxi. 물론 k에 대한 썸을 해야 되죠. 스칼라 프로덕트로 줘야 되고, 마지막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e d phi dxi. 다음 같이 주어지죠. 그럼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거기다 m을 곱하면 m이 온 거니까 dpi dt 플러스 e dA dai dt죠. ai가 x와 t의 함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dpi dt는 요걸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e over m 그 다음에 요게 뭐냐 하면 위에 있는 요거 양이니까 m dxk dt dak dxi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다가 뒤에 있는 걸 더 쓰면 되죠. 여기다가 m 뒤에 있는 걸 더 쓰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플러스 이걸 썼고 m을 곱한 거니까 AKR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양이 어딨나, dxi dt 지금 요걸 썼고, dpi dt가 요거 더하기 요거죠. 플러스 e d phi dxi. 그 다음에 뭐냐면 요걸 더 쓰면 되죠. 저거는 dai dt 플러스 dai를 xk로 미분하고 xk가 dt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이거는 그 앞에 있는 m은 서로 캔슬이 되고, 먼저 뭐부터 먹냐면 이 요양 d phi dxi, 여기 요양이 있죠. dai dt 나머지를 씁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플러스 2, 이것도 서메이션 k가 빠졌네. 서메이션 k dxk dt 그 다음에 dai dxk 마이너스 dak dxi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앞에 있는 요양이 뭐죠? 일렉트릭 필드의 i번째 컴포넌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m d squared i xi dt squared는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ei 플러스 어디 갔어? e dxk dt dxk dt를 우리가 뭐라고 쓸까? vk
VK라고 쓰죠. VK. 그 다음에 DAI DXK 마이너스 DAK DXI. 요게 뭐냐면 거꾸로 쓸까? 요게 마이너스 V 크로스 컬 A의 I번째 컴포넌트예요. 그리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레비스 비타 심볼을 쓰면 쉬운데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요게 magnetic field. 그래서 우리 이 양은 마이너스 EI 마이너스 V 크로스 B의 I번째 컴포넌트로 주어져서 우리 뭐냐면 로렌츠 포스를 받는 이퀘이션 모션은 성립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쉬운 파트예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고전 역학에서 혹은 고전 전자계에서 전부 다 한 번씩 풀어봤던 이퀘이션 모션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게이지 인베리언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왜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피지컬리 미닝풀한 그 다음에 유니크하게 결정되는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로 해밀토니안을 썼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나타난 해밀토니안은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로 결정을 했죠. 저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은 유니크하게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유니크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한 게이지를 택한 A와 phi의 값과 다른 게이지를 택한 A'과 Phi'의 값은 다르죠. 그럼 해밀토니안이 다르죠. 해밀토니안이 다른데 똑같은 에너지 스펙트럼을 줄,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똑같은 에너지 스펙트럼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큰 질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게이지 초이스에 따라서 해밀토니안의 펑션이 바뀌는데, 그러면 에너지 스펙트럼이 이 시스템을 기술하는 피직스가 게이지 초이스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A와 Phi는 게이지 초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쿨럼 게이지를 택한 것과 예를 들어서 로렌츠 게이지를 택한 거랑 A랑 Phi가 다를 텐데, 그럼 그때마다 해밀토니안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푸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도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피직스가 달라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대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이 고전역학적으로 저게 잘 맞는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면 그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 P 대신에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써야 될 테니까 이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죠. 그럼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위에 있는 시스템을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해봅시다. I, Hbar, dψ, dt. 무슨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아까 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있죠. 이 A 대신에 아까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A 프라임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G를 썼으니까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시 써보면 A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G phi 프라임은 phi 플러스 dgdt. 다음 같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그럼 이거는 A 프라임으로 써야 되는데 A 프라임을 요걸 게이지 트랜스포 이 A를 쓰면 그러니까 똑같은 식을 요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된 퀀티티로 쓰면 S squared 마이너스 E phi 프라임 플러스 E dgdt 위식에다가 A 대신에 A 프라임 phi 대신에 phi 프라임으로 표현한 식이에요. 게이지 트랜스폼이 된 A 프라임 phi 프라임으로 쓰면 다음과 같은 양이 더 있죠. 그러면 틀림없이 해밀토니안이 달라지면 우리가 슈레딩 이퀘이션의 솔루션 혹은 에너지 아이겐 밸류도 달라질 수 있죠.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우린 그러면 전자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 psi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가만히 있냐? 다음과 같이 리디파인을 해요. 어떻게 리디파인을 하냐? 다음과 같이 된 경우 psi 프라임을 페이스가 변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써봅시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게이지 트랜스폼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psi 프라임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쓰면 물론 람다는 상수가 아니라 r과 t의 함수예요. d psi dt는 여기 있는 요식은 틀림없이 ddt e to the 마이너스 i 람다 psi 프라임이 될 테니까 체인 룰을 쓰면 마이너스 i d 람다 dt e to the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니까 그건 psi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i 람다 d psi 프라임 dt 다음과 같이 쓰면 되고 i분의 h바 그레이디언트는 h바 over i 그레이디언트 e to the 마이너스 i 람다 psi 프라임이니까 이것도 역시 체인으로 쓰면 앞에 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i 그레이디언트 h바 그레이디언트 람다 마이너스고 이게 i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h바 그레이디언트 람다 그 다음에 이 다시 써야 되니까 이걸 다시 psi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미분하는 거는 플러스 h바 오버 뒤에 e to the 마이너스 i 람다 h바 오버 i 그레이디언트 psi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렇게 놓고 여기서 람다를 일반적인 걸로 놓지 말고 EG over H 바로 넣으면 여기 G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G로 집어넣으면 여기서 IH 바 D psi DT는 여기다 IH 바를 곱하면 I를 곱하면 1, H 바를 곱하면 2G, 그러니까 2 dgdt psi 여기다 IH 바를 곱하면 e to the 마이너스 I 람다 IH 바 D psi 프라임 dt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밑에 있는 식은 보면 다음 같은 걸 보면 어떤 가능성이 생겼냐면 요 식이 여기 들어갈 테니까 어디셔널한 요 텀
이 dg dt 요 텀은 오른쪽에 있는 똑같은 텀이 있어요. 서로 캔슬이 돼요. 자, 근데 이게 그럼 어플라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게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볼 텐데. h bar over i gradient 플러스 이 a 프라임 두 개 있으면 곤란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어플라이를 하면 이거를 e to the minus i 람다 psi 프라임에 어플라이 하면 여기 어플라이 하면 딴 거는 넘버니까 그냥 곱해주면 되고 요거의 그레이디언트를 차근차근 곱해서 어디 뭐냐면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파이 프라임 아닌가요? 어느 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 파이 프라임 넣고 오른쪽에 파이가 나오고 또 파이 어디? 프사이 이거? 네. e to the minus i 람다 psi 프라임이죠. 그걸 psi라고 놨죠. 처음에 exponential factor는 계속 따라다녀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첫 번째 거는 이걸 집어넣으면 이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h 바 그레이디언트 람다가 뭐냐면 e 오버 h 바니까 e 그레이디언트 g psi 그러니까 e to the minus i 람다 psi 프라임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이거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플러스 e to the minus i 람다 h bar over i gradient psi prime 저 앞에 제일 첫 번째 거 썼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머지 그대로 쓰면 이 a prime 이 gradient g e to the minus i 람다 psi prime 이렇게 쓰면 이 텀이랑 이 텀이 캔슬이 되죠.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e to the minus i 람다 h bar over i gradient a prime psi prime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하면 한 번 더 어플라이 하면 똑같은 짓을 우리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요 그레이디언트 G와 여기는 그레이디언트가 여기 어플라이 된 게 항상 없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P 플러스 EA의 다음 같은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왼쪽에다가 아까 우리 이걸 집어넣고 이게 뭐였었냐면 IH 바 EG E DG DT psi 플러스 e to the minus i 람다 IH 바 D psi 프라임 DT였는데 여기는 요양이랑 캔슬이 되고 그 다음에 e to the minus i 람다가 전체 앞으로 오버홀로 나왔고 여기도 오버홀로 나왔으니까 e to the minus i 람다를 없애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는 식은 IH 바 D psi 프라임 DT는 1 over 2m H bar over I A prime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건 뭐죠? 원래 있었던 식에서 G는 다 없어지고 원래 있었던 이퀘이션이랑 비교해보면
다 똑같은데 A 대신에 A 프라임, 파이 대신에 파이 프라임, psi 대신에 psi 프라임으로 바꾼 얘기죠. 전부 다 프라임이 붙긴 했지만 요건 한 게이지 초이스에 A와 파이로 주었을 때 슈레딩거 이퀘이션, 다른 게이지로 골랐을 때 A 프라임과 파이 프라임이 주어졌을 때 슈레딩거 이퀘이션 psi 프라임, 두 개는 똑같은 형태, 값은 다르지만 똑같은 형태의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있죠. 한 게이지 초이스냐 다른 게이지 초이스냐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솔루션은 똑같은 피직스를 준다는 것은 이거랑 이거랑 같은 솔루션을 주는데 psi 프라임은 무슨 관계가 있었냐면 psi 프라임은 e to the i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개의 한 게이지 초이스에서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과 다른 게이지 초이스에서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당연히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언제? 우리가 나중에 R라는 보험 이펙트를 할 때 요 페이스가 그러면 영향을, 이게 전체적으로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이면 좋지만 이게 웨이브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졌을 때 한 페이스랑 다른 곳의 페이스가 렐러티브 페이스가 차이가 나면 인터피어런스 패턴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그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지지 않고 다음과 같은 한 개만 봤을 때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는 솔루션의 웨이브 펑션의 솔루션의 페이스만 변하게 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피직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해밀토니안의 게이지 초이스에 의존하는 포텐셜로만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주어진 곳에서의 주어진 게이지 초이스에서의 웨이브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찾으면 이 피직스는 다른 게이지를 선택한 곳에서도 똑같은 피직스를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스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피직스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잡한 계산을 했지만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우리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기술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해밀토니안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왜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하냐? 이거는 쿨럼 포텐셜이니까 뭐 여태까지 우리 많이 봤던 거고, A 제곱도 뭐 역시 일렉트론과는 상관없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 인터랙션은 아니고, 요거의 제곱도 일렉트론의 카이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니까 인터랙션도 아니죠. 둘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죠. 크로스 프로덕트가 인터랙션을 주는 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이거는 가장 제너럴한 폼의 일렉트로마그네틱, 가장 제너럴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의 해밀토니안인데, 우리 제너럴한 것만 보면 피직스를 못 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냐면 제일 처음에 유니폼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을 때,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있을 때 어떻게 다르죠?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는 A가 파이는 0, A는 다음과 같은 포텐셜을 주면 유니폼한 마그네틱, 이거의 커를 점 B가 나와요. 좀 이따 증명할 거예요. 유니폼한 마그네틱, 다음과 같은 게 있을 때 이거를 집어넣고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 그 다음에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경우,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경우는 A가 0, 이거는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는 E.R로 주어지는 텀이죠. E.R로 주어졌을 때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 그 다음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인 경우는 우리 지금 쿨럼 게이지 초이스를 했을 때는 아까 이 파이는 쿨럼 포텐셜을 준다고 했지만 이때 만족한, 우리 아까 이거에 그때 만족하는 A에 대한 이퀘이션을 쓰지 않았죠. A에 대한 이퀘이션은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해요. 그리고 유도할 거예요. 쿨럼 게이지에서 벡터 포텐셜 A가 만족하는 게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해요. 무슨 웨이브? 빛의 속도 C로 움직이는 웨이브, exactly electromagnetic wave예요. 그러면 phi는 0, A를 플레인 웨이브로 쓰자 이거예요. 플레인 웨이브는 e to the i k r 마이너스 i 오메가 t,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있으면 하모닉 포텐셜이죠. 그죠? 하모닉 포텐셜일 경우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스테리를 이용해서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제너럴한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의 해밀토니안에서 시작해서 아주 간단한 거 유니폼 마그네틱 필드,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 그 다음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인 경우에 나타나는 인터랙션을 보고 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그 인터랙션을 퍼터베이션으로 봤을 때 우리 그거의 솔루션, 에너지 시프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